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안정적인 흐름이 오늘 나타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는 조금 더 희망 어린 오늘 얘기를 좀 해주고 싶네요. 오늘 코스피 지수 0.96% 상승했고요. 거의 1%죠. 코스닥 지수 역시 같은 맥락의 상승세인데요. 1.74% 상승하면서 중소형주, 테마주 이러한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더 세게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리고 그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럴 때 중소형주,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보다도 코스닥 지수가 상승 출발해서 쫙 또 끌어올려요. 탄력이 아주 강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일단 오늘 상승 출발을 했다가 5일선 딱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이죠. 아주 중요한 흐름이에요. 즉 위에 물론 여기 저항대 매물이 또 한 번 있지만은요. 밑에 하나 깔아놨어. 발판을 하나 마련해놨어. 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발판을 마련해 놓으면은요. 그 사이에서 투자 주체들,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도 마찬가지죠. 아, 여기 아직 투자할 만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반적인 상승세가 안 일어나더라도 최소한 종목별 장세가 일어난다. 이런 안정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투자할 만한 거고요. 그래서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보면은요. 하나씩 보면은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뭐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 시장이 여기서 꼬꾸라질 거야. 그럼 우리나라 당하지는 못해요. 미국 증시 역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처럼 바닥에서 나타난 현상. 그래서 그 이후 추세 전환이 됐다라는 점. 지금 다우지수인데요. 다시 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추세 살려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S&P가 조금 더 강했어요. 종가상, 이제는 종가상 전 고점 또 넘어서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갑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 뭐라 그랬죠? 머리 어깨형. 그리고 나스닥이 가장 느리긴 해요. 머리 어깨형이긴 한데 이 전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했죠. 하지만 오늘 가장 상승률이 세긴 했어요. 미국장에서.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상승 마감했고요. 다만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장이죠. 그러면서 주말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내일 미국 시장과 연관 없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체들이 과연 뭘 보고 움직일까라고 한다면 이 환율 단일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0.25% 추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 혹시나 0.5% 이상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우려감도 있었지만 예상 정도 나오다 보니까 발표 이후 조금 눌리는 듯 하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아주 양호합니다. 그 반대급부로 환율은 추가 하락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360원에서 1370원 여기 사이까지 갈 수 있어. 딱 거기에서 머물러서 떨어집니다. 요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추세 진행이고요. 주가 지수는 단기, 아직 중장기는 아니에요. 단기로 추세 전환돼서 상승 추세를 여전히 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수는 제가 보기에 더 위로 올라갈 이력 아직 있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힘내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수급에서 알 수 있어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선물, 주식 다 매수를 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코스닥이 외국인 기관이 강한 매수가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더 셌어. 이거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지금 이러니까 올라가고 뭐 반대로 생각하면 뭐 또 반대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이 개인이 매수할 때요.
당연히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죠. 이 순환 구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든 올라가든 외국인이 벌리고 기관이 또 사주고, 기관이 버리고 개인이 사주고, 이런 순환 구간이 일어날 때 개인이 이렇게 팔 때 물론 지수가 더 올라가는 영향 분명히 받지만은 떨어질 때 얼만큼 덜 떨어지게 개인이 저가 매수를 해주느냐, 이 부분도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수급상에서도 긍정적인 요건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이 환율 부분 보다 보니까 이거 달러가 약세가 됐고 금리가 조금 하락했고 그러면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결고리로 아직은 여유 있게 시장을 접근해도 되겠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하나씩 말씀을 드리죠. 미국 시장에서 힌트를 준 종목들이 오늘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 해가 뜨는 것 같습니다. 그제,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한화솔루션을 비롯한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패널 업체죠. 오늘 하나솔루션 4% 가까이 상승했고요. 완전히 해가 떴습니다. 전 고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죠. 이제 앞에 연중 신고가 남았습니다. 연중 신고가. 현대에너지솔루션 앞에 있는 이 고점 아직 멀었지만은 그동안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오늘 하루에 8% 하는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분명히 똑같이 나타났어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미국의 태양광 업체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퍼스트 솔라,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퍼스트 솔라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연중 신고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상 최고치 돌파예요. 사상 최고치 돌파를 계속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최대의 태양광 패널 업체인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만큼 사업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하나솔루션 태양광 업체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러한 부분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의 이러한 수혜 정도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동반 상승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요.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이미 저 위에 올라간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퍼스트 솔라가 뒤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저는 충분히 더 갈 여력 있다라고 보고요. 이 두 종목, 그리고 CS 윈드, CS 윈드 역시 그동안 계속 살펴봤었던 종목인데 연중 신고가 행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중 신고가 행진,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연중 신고가, 지금 나흘 연속 쉬다가 오늘 드디어 종가상 또 올려 붙이면서 신고가 풍력이죠. 이러한 부분 주변주로 CS 베어링, 동국 SNC, 상강 MNT 이들 종목이 있는데 태양광 쪽에서는 이 두 종목, 앞서 말씀드렸었던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이지만 이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가 확실한 주도력 그리고 대장주 역할까지 같이 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 역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2차 전지단, 즉 테슬라가 급등했어요. 전기차.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그동안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별로 좋지 않았었죠. 그동안 열흘 가까이 계속 떨어졌어요. LG에너지솔루션인데 고점에서 떨어졌어요. 오늘 일부 만회하는 상승세가 나왔고요. 삼성 SDI 역시 지금 거의 2주일 가까이 떨어졌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소재단에서도 움직임이 양호했습니다. 소재단에서는 대표적인 에코프로 BM 거의 열흘 넘게 떨어졌었죠. 3%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고요. 양극재에서 같은 맥락의 LNF 3% 상승. 근데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차적인 반등이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역시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고점에서 눌림도 별로 없지만은 올라갈 때도 그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양극재에 대한
좀 공급 과잉 가능성 이거를 또 일부에서 제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나쁘게 볼 필요 없다. 그중에서 포스코 케미칼 중심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아마존이 또 밤새 새로운 이슈를 내보냈어요. 극장 영화, 그동안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인터넷을 활용한 영화라든가 시리즈물 이걸 계속 내놓다 보니까 극장물이 조금 퇴색됐었죠. 그런데 아마존이 극장 영화 투자를 대규모로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바타 2가 12월 14일 개봉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관련주로 CJ, CGV 극장이죠. 10%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죠. 콘텐트리 중앙이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라는 점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콘텐츠 관련주 모두 다 같은 맥락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는데요. 콘텐츠 관련주 먼저 어제 말씀드렸었던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 중국에서 그젠가요? 어젠가 그젠가? 예, 어제도 그제도 이틀 연속 말했나요? 한알령 해제 기대감, 콘텐츠 관련주에 호재가 되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JTBC에서 나오는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것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또 상영을 하죠. 미국, 영국 등 주요 50개국에서 시청률 1위 소식을 합니다. 과거 오징어 게임 이것도 한번 되뇌이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관련주 테마로 엮이면서 콘텐트리 중앙 당연히 JTBC와 엮여 있으니까 이 종목 당연한 거고요. 상승. 그리고 대장주로 나선 것이요. 레몽레인입니다. 레몽레인 대장주로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는데요. 제작사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흐름 근데 너무 급박해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심증은 있는데 이거 따라잡기는 부담이에요. 다만 차익 매물이 한번 쭉 나올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이 있으니까 차익 매물이 나와서 한번 깊숙한 조정이 나오면 한번 들어가 볼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제 한알령에 따른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CJ ENM 이들 종목은 탄력은 둔화됐죠. 상승은 했지만 탄력은 둔화되는 흐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CJ CGV 아마존의 극장 영화 투자 소식 그리고 아바타 2의 12월 14일 개봉 요거 앞두고 있는 기대감이 아직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J CGV와 콘텐트리 중앙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증시에서 인터넷 포털 관련주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터넷 관련주들이 상승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카카오, 네이버 3%씩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 시장 연동되는 흐름이 일단 분명히 나타났지만은요. 하지만 그동안 낙폭과대는 하지만 지금 열흘 가까이 소외되다 보니까 제자리 찾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주요 지지대 상승했다가 돌파한 박스권 상단에 딱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죠.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적으로 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상승은 가능하구나 라는 정도 생각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주들이 상승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금융 2% 상승, KB금융 2% 상승, 하나금융 2% 상승하면서 나름 괜찮아요. 추세. 그쵸?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조금씩 이어나가고 있고요. 우리금융도 보시면은 상승 추세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KB금융도 그렇고요. 상승 추세. 이거 왜 그러느냐?
오늘 금리 인상을 했죠. 금리 인상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이 은행주, 보험주 이렇게 엮일 수가 있는데요. 금리 인상 수혜에 따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말 배당 시즌이 오잖아요. 그러면 배당 많이 주는 이런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승했다라는 점. 제가 하나의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금융주는 좀 장기적으로 배당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조정시마다 조금씩 모아가서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자. 그래서 배당 차곡차곡 먹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첨언하겠습니다. 오늘 장 전반적인 상승세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을 모두 웃을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도 우리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섣부르지만 섣부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